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가 35mm G마스터 렌즈를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거는 소니 코리아로부터 본 리뷰를 위해 대여받은 제품이고요. 또 이거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 렌즈예요. 리뷰어가 리뷰하는 제품을 다 살 수는 없는데 그럼 이제 거덜나거든요. 집에서 쫓겨나요. 하지만 또 아예 안 살 수도 없잖아요. 이거 예판 일주일 전쯤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대여를 받았는데,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이 사라져서 바로 질렀어요. 이런 몇 장의 아이 사진 덕분에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특히 이 사진은 제가 아이를 제 허벅지 위에 놓고 완전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이건 정말 35mm니까 가능한 사진이라고 봅니다. 블로그 때부터 누차 강조했지만은 저는 정말 35mm를 좋아합니다. 흔히 말하는 표준은 이제 50mm 렌즈이기도 하고, 학술적으로 촬영면의 대각선 길이, 그러니까 풀프레임의 경우에는 43mm라고도 하는데, 저는 디지털 카메라의 현대적인 표준 렌즈는 35mm가 아닐까 하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16mm부터 200mm까지 일반적인 화각대 영역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초점거리이면서 동시에 누구나가 스스로의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초점거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촬영하기 쉬운 화각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 정도 크기를 가지는 일반적인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은 경우 이 정도 아주 자연스러운 화각이 구성이 됩니다. 일상을 기록한다는 거는 결국 이런 장소들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50은 일상 스냅을 촬영하면서 이런 음식 사진을 찍기에도 아주 적합한 렌즈입니다. 최소 초점거리가 아주 짧기 때문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꽃을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볼게요. 대충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 접사 비율이 0.23배로 우수한 편이고요. MF로 가면은 살짝 더 짧아져서 0.25m로 접사 비율이 0.26배로 좀 더 훌륭해집니다. 음식 사진 촬영하기에는 정말 최적인 셈이죠. 아무튼 다시 화각 얘기로 돌아와서 35mm는 정말 실내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화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친숙하신 스타벅스 테이블인데요. 요거 놓고 마주보고 촬영을 하면은 촬영자가 살짝 몸을 뒤로 기울였을 때 테이블과 인물이 같이 화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쁜 카페에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커피랑 음식을 촬영할 수도 있고, 인물도 손쉽게 같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촬영 구도를 잡는데 제약이 심한 실내 공간에서 어느 정도 배경과 인물을 함께 담으면서도 블러를 줄 수 있는 거는 35mm 1.4의 전문 분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35mm가 스튜디오에서 인물 촬영하기에는 조금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론 호라존에서 촬영하기에는 조금 넓긴 하지만 요즘에는 스튜디오가 워낙 예쁘게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서 잘만 활용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샘플을 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풍경 사진에서도 초광각 렌즈처럼 모든 걸 담을 수도 없고, 또 망원 렌즈처럼 압축적인 느낌도 없지만은 그래도 주제와 부주제 하나 정도 각각 담아내면서 스토리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와 부주제를 한 번에 담아낼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주제와 부주제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아무래도 단렌즈는 포인트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응봉산 포인트인데 여기는 35mm로 아주 적당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인물 촬영에 주로 350을 썼지만 이런 풍경 사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렌즈 외관을 보자면 기존 G마스터 단렌즈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금하고는 형동생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유사해요. 왼쪽에는 늘 보시던 초점 고정 버튼과 AF, MF 레버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조리개 링을 제공해주고, 평소에는 딱딱거리면서 돌아가지만 우측에서 클릭을 오프하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저는 이 조리개 링을 아주 좋아하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사용감도 좋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끝까지 돌려서 오토로 놓고 바디에서 조작을 하면 되니까 단점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는 밥통 후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 교환하거나 평소에 마운트한 상태로 엎어 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밥통 후드를 아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형 후드는 뒤집어 놓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제가 운영 중인 카톡방에서도 한번 장난삼아서 투표를 해봤더니 밥통 후드를 훨씬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원래 이제 소니 렌즈는 제품 시리얼 넘버를 스티커로 붙여놔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경통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티커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렌즈의 필터 지름은 67mm, 무게는 524g으로 완전 새털 같진 않지만 그래도 스펙을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f1.4 단렌즈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α7C 같은 경량화된 풀프레임 바디랑 마운트를 하면요 상당히 잘 어울리고 조화로운 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α7C에 케이지 장착한 상태로 짐벌에 올려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무게 걱정하지 않고 이 구성으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촬영한 장례를 보시면 이렇게 배경을 흐리게 날리면서도 부드러운 짐벌 촬영이 가능한 것이죠.
35mm G마스터 렌즈는 10군 13회 소니 자랑 XA 렌즈가 2매, 초저분산 렌즈 1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학 구성으로 해상력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거 늘 하던 대로 해상력 차트의 중앙부와 주변부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개방부터 꽤 훌륭합니다. 중앙부는 정말 샤프하고요. 주변부는 살짝 그 컨트라스트가 부족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마테스트 소프트웨어를 결제를 했는데요. 이게 정식 ESFR 차트가 아니라서 MTF 50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데 저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추세만 보세요. 정식 차트도 주문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너무 느리네요. 이번 리뷰에서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 개방에서 924점 정도 나와요. 다음은 조리개 2.0. 중앙부는 여전히 샤프하고 주변부도 엄청 올라옵니다. 해상력은 끝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점수는 974점 나왔습니다. 점수의 절대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죠? 2.0에서는 선회도가 최대 개방보다 올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도 역시나 촬영된 샘플을 보시면요, 중앙부, 주변부 모두 선명해요. 육안으로 봐서는 2.0이랑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점수를 보면은 990점 나왔죠? 계속 선회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4.0 역시나 2.0부터 4.0까지는 그냥 뭐 중앙부, 주변부 모두 훌륭해요. 외형은 컴팩트하지만 화질은 절대 컴팩트하지 않아요. MTF 점수는 1000점을 찍었고요. 여기서 피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5.6 육안으로는 여전히 다 훌륭해 보입니다. 정식 차트도 아닌데 MTF를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좋네요 이러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점수는 992로 소폭 하락했고요. 4.0이랑 5.6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 여전히 육안으로는 훌륭해 보입니다. 구석구석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는 920 나오는데 이러면은 최대 개방보다는 좋고 조리개 2.0보다는 살짝 안 좋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애플 11부터는 약간 회절이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육안으로 봐도 조금 컨트라스트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점수는 900점대로 최대 개방보다도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조리개 16. 이것도 역시나 육안으로 회절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제가 이 차트 꽤나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잘 버티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수는 800점대로 실제로도 조금 안 좋게 나오죠. 정리를 좀 하자면은 1.4부터는 중앙부에서 정말 끝내주는 해상력을 보여주고 2.0이 되면은 중앙부, 주변부 고루고루 아주 좋은 해상력을 보여주는데 피크가 4에서 5.6에 옵니다. 그리고 8부터는 조금씩 해상력이 내려가면서 11부터는 이제 최대 개방보다 안 좋아지고요. 16은 약간 회절이 좀 있는 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 렌즈는 그래서 최대 개방 화질이 꽤나 괜찮은데 제가 실제로 촬영된 샘플 좀 보여드릴게요. 엄청 훌륭하죠. 저게 차트에서 봐서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요 이미지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화면 돌아오면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죠. 여기 고스트나 플레어가 전혀 안 보여요. 이거는 대여받은 렌즈라 필터 없이 촬영한 거라서 플레어 억제 능력도 상당히 훌륭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극악의 슈퍼 저조도 상황에서도요 선명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렌즈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색수차 보정을 따로 하지 않은 건데 최대 개방임에도 색수차가 거의 보이지 않죠? 색수차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이것도 최대 개방 사진인데 앞에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도 뭐 전혀 플레어 같은 거 보이지 않고요. 역시나 해상력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것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거 알파7C라서 뭐 고화소 바디도 아니고 이건 온전히 렌즈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상력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렌즈의 어떤 크기나 무게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감각은 플랜지백이 상대적으로 긴 DSLR 시절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소니에서 이사금 350을 출시하면서 미러리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렌즈를 크게 만들면서 화질을 좋게 하는 건 쉽지만 렌즈를 작게 만들면서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미러리스의 짧은 플랜지백을 활용해서 특히나 관광 렌즈 쪽에서는 이렇게 크기가 작으면서도 해상력이 좋은 렌즈가 있으니까 앞으로 35mm 렌즈들은 끊임없이 이 350과 비교를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 출시되고 나서 DP 리뷰에 올라간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계속 뭐 색수차가 있냐 없냐 말이 많은데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자세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늘 하던 대로 렌즈캡의 가운데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점이 맞은 부분은 매우 깔끔하고요.
다만 조리개 1.4의 배경 부분에서 약간의 그림기가 조금 올라오는 듯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리개를 조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하도 시끌시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35mm 1.8이랑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3호금 쪽이 좀 더 억제가 잘 되고 있죠? F2.0에서는 3호금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억제가 더 잘 되고 있고요. 2.8까지도 3호금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판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두 개의 3호금 렌즈를 계속 써오고 있는 제 생각에는 이 렌즈는 색수차로 뭐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렌즈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색수차로 이슈가 될 만한 렌즈였으면은 소니의 다른 렌즈도 그렇고 그 다른 회사들 렌즈들도 그렇고 다 이슈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색수차 한번 만들려고 나와봤어요. 진짜 화창한 날에 이 정도 환경이었고요. 역광 제대로에 윤술도 보이고 나뭇가지도 있어요. 거의 완벽한 환경입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보다는 저는 이런 게 훨씬 실사용 테스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35mm GM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 아까 그 상황에서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수차가 보이긴 보입니다. 초록색으로 색수차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보라색으로 색수차 보이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색수차가 나타나지 않는 렌즈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색수차가 있다는 게 꼭 렌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24mm 1.4 이사금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갔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당연히 색수차 있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거 보여드리면 역시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사금이나 3호금이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색수차 억제력을 보여주고 저는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수준의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35mm 1.8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정도 보이는데 굉장히 심하잖아요.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비교군으로 35mm 1.4 GM 렌즈랑 1.8 렌즈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에도 물론 약간 촬영할 각도도 다르고 이게 플레어 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보시기에도 35mm 1.4 렌즈가 훨씬 잘 되잖아요. 억제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3호금이 억제가 잘 되고 있죠? 2사금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뭐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레벨이죠. 아까 1.8보다는 확실히 2사금이나 3호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렌즈 모두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색수차가 없는 렌즈는 거의 없고 제가 아는 렌즈가 딱 하나 있는데 소니의 135금 얼마 전에 리뷰했던 렌즈도 제가 그때 리뷰할 때도 색수차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와, 오늘도 역시 이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보케 끝단 이 처리를 보세요. 이거 진짜 미쳤다. 이런 괴물 같은 렌즈들이 있으니까 사용자들 눈높이가 올라가는 곳이긴 한데 얘는 일단 망원이기도 하고 135금 렌즈랑 35mm는 화각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135금 같은 렌즈가 있긴 하지만은 저 렌즈는 진짜 괴물이고 제가 보기엔 35금 렌즈에서 요 정도 색수차가 발생하는 거는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예외적으로 색수차에 길게 시간을 할애했는데 뭐 걱정하시고 질문해 주셨던 분들에게 해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색수차가 발생한 샘플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더라도 그 특정 상황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렌즈 수령하고 나서 색수차부터 테스트하고 나서 억제가 잘 되냐고 구입을 했거든요. 산 게 저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은 AF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과거에 이제 점사 렌즈는 AF가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식도 점차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호금은 소니의 자랑 XD 리니어 모터를 장착해서 쾌적한 AF 구동 속도를 보여줍니다. 자, AF 테스트는 모델분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걸어오는 거는 아주 무난하게 초점이 잡힙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하이 플러스로 해놓고 실제 연사하는 테스트도 해봤어요. 촬영을 할게요. 시작. 보시다시피 이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잡아내고요. 모든 사진 다 칼핀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다 초점 맞았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여성 모델분과 함께하는 AF 테스트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제가 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젠 제 얼굴이 숭해서 여성 모델분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9으로 20년사를 갈겨도 초점 다 잡아내고요. 원거리에서 렌즈 코앞까지 사람이 들이대는데도 모두 완벽하게 추적을 해냅니다. 이 렌즈가 35mm 1.8보다 AF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제가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자, 이건 35mm 1.8 렌즈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뭐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여사 갈기면은 당연히 초점 다 맞았겠죠? 비교를 해서 보시자면요, 이게 조리개 1.8 렌즈로 촬영한 결과물이고, 이거는 조리개 1.4 GM 렌즈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다음은 35mm 1.8 다시, 뭔가 기분상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을 사용할 때 받긴 하는데, 실제 결과를 보시면요, 저는 여러 번을 봤는데 도저히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혹시 너무 빨라서 제대로 못 보실까봐 다시 35mm 1.8, 그 다음 3호금, 차이가 있다는데 느끼기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AF 능력은 영상 촬영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분께는 그냥 걸어가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저는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하면서 AF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알파7C에 마운트하고 짐벌에 올린 다음에 특별히 액정을 터치한다거나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한테 랜덤으로 맡겨봤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초점을 잡아냈고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크면은 짐벌 들고 막 달리는 거 쫓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모델분한테 접근을 했다가 뒤로 빠지는데 저의 허접한 닌자워크 말고는 특별히 모난 부분 없이 영상이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투핸들 국산 짐벌 메타빔만 쓰다가 로닌을 쓰면은 가볍긴 한데 이 워킹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메타빔 쓰면 진짜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촬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특별히 포커스 브리딩이 거슬리지도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이 렌즈 포커스 브리딩이 있냐 없냐 하면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 게 왼쪽 끝에 보면은 안 보이던 불빛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렌즈 최단 초점 거리가 짧고 접사 배율이 높고 초점군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가 길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확실히 가장 근거리랑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잡아야 하는 촬영하는 경우에는 포커스 브리딩이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촬영하다 보면은 초점이 맞아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보케 참 예쁘지 않나요? 보케 표현도 한번 봐야겠죠? 먼저 1.4 최대 개방의 보케 표현은 이 정도인데 중앙 부분은 완벽하게 원형을 이루고 있지만은 주변부로 갈수록 조금씩 레몬 보케가 생기는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필터 지름이 67mm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렌즈의 크기는 줄였지만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2.0으로 조이면은 주변부까지 거의 다 원형 보케로 들어와요. 원형도 상당히 예쁜 편이라고 봐도 되겠죠. 개인의 호불호 영역이긴 하지만은 연사큰이 조금 보이는 편이라서 아쉽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케 모양이나 흩어짐이나 경계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만족했습니다. 다음은 2.8 조리개 조여도 지저분해지지 않고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4.0에서는 약간 조금 각이 졌어요. 물론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완벽한 원형에 비해서는 약간 1%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던 게 5.6에서는 보케가 작아지면서 다시 어느 정도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각이 약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실제 촬영에서 확대해보지 않으면 거의 느끼기 힘든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리개 8.0부터는 보케 얘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겠죠. 요게 8.0이고 요게 F11이고 요게 F16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은 G마스터 보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35mm F1.8 한번 드려봤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3호금의 보케는 정말 제 취향이에요. 경계가 지저분하지도 않으면서도 맺히는 것도 없으면서도 부드럽게 끝나는 진짜 완벽한 모습인데, 이게 약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F2.0 같은 조리개 값을 줘도 요 정도 표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일종의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1.8 렌즈랑 1.4 렌즈랑 그렇게까지 배경 흐림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배경 흐림 표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러한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이런 크리미한 보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배경 흐림이. 이런 보케 표현이야말로 촬영을 한 다음에 리뷰를 할 때 정말 만족감이 느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저는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초점이 맞은 부분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나간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우와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렌즈 설계부터 보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GM 렌즈가 35mm로 나왔는데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다음은 촬영 거리별 배경 흐림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로 사진 바스트샷, 당연히 최대 개방이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 가지고 상반신 담으면 이 정도이고요. 또 한 발자국 물러나서 무릎 정도 담으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신을 담으면 배경이 흐려진다는 느낌은 조금 많이 약해지긴 하죠. 다음은 세로 사진으로 바스트 정도 담으면 이 정도 느낌이고요. 뒤로 물러나서 허리까지 담으면 이 정도. 세로 사진은 조금 더 다가간 편이기 때문에 배경이 훨씬 더 많이 흐려져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담으면 이 정도이고,
그리고 마지막 전신을 담으면 이 정도. 약간 흐려지긴 하죠. 마치기 전에 오해하실까봐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3호금으로 촬영한 환경에서 똑같이 35mm f1.8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3호금이 좀 더 버케가 크고 예쁘긴 하지만은 35mm 1.8도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직전에 버케 비교는 완전 테스트를 위한 환경에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실제 현실에서 촬영되는 샘플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는 R 전구가 점광원이 아니라 좀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두 개의 렌즈의 버케 표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면서 총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바디 왕국 소니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주 렌즈도 계속 질주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근래에 출시된 G마스터 렌즈들은 저보다 모두 매력이 있는 렌즈들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사금 135금은 대중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3호금도 이사금 렌즈와 형제 렌즈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만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 사진으로 교체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생후 4일 정도에 저희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서 찍어준 사진이에요. 3호금의 매력은 바로 이런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쉽고 편한 화학의 아름답고 크리미한 배경 흐림을 함께 해주는 렌즈. 제가 이제 와이프가 여자친구였던 시절부터 주구장창 촬영했던 초점거리인 만큼 당연히 성인을 촬영할 때도 좋지만은 아이 아빠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육아를 시작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아빠들에게는 가벼운 줌렌즈나 1.4 단렌즈 딱 하나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3호금은 그런 면에서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요맘때쯤 아이는 너무 멀어질 수가 없이 항상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 광각이면 인체 비율이 왜곡되어서 촬영 난이도가 상승하거든요. 하지만 3호금은 이런 환경에서도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35mm f1.8이라는 좀 더 저렴한 선택지가 따로 있긴 하지만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저는 이 렌즈를 구매하시기를 진짜 강추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 돈 주고 산 렌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1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